저는 지금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좀 강점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지식들이 좀 있는 편이었고, 이번에 먼저 저는 챗GPT한테 너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전문가고, 이거를 청자를 또 정해줬어요. 이 수업을 내지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베이직, 원어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, 그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역할과 업무를 좀 진행을 해줬고요. 소개, 도입, 전개, 요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과제에서 조금 저도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도입, 전개, 정리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꽤 좀 만족한 편이었어요. 물론 이제 저의 평소 클라이언트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도입, 전개, 정리에 대한 아웃라인은 꽤 맥센스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스크립트를 문의를 했습니다. 조금 뭐 톤앤 매너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이면서도 좀 친근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요청을 했었고요. 이번에는 팁을 잊지 않고 이만 부르더니 좀 더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투를 만들어냈습니다. 약간 한 3분 정도 스크립트를 요청했기 때문에 꽤 앞선의 내용들이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도 어떤 청자들의 어떤 궁금증을 잘 유발하기 위해서 첫 문장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꽤나 여기에 이런 발표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보다 만족을 한 편이고 여기서 또 갑자기 이 챗GPT가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키워드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되게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꽤 잘 잡아내고 있구나.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도입 부분이면서도 이게 왜 이 강연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도입 부분에 대한 3분짜리 스크립트도 사실은 꽤 자세하게 만들어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저도 사실 이왕 만드는 건 뭔가 숏폼이나 컨텐츠, 영상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됐어요. 달리로 어떤 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기를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브랜딩에 성공한 좀 삐까번쩍한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처음에 이미지는 너무 좀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좀 줄여들고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강조시키는 이미지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도 2명으로 좀 줄어들고 주변에 뒤에 복잡한 배경들도 많이 없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중에서 좀 왼쪽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일단 왼쪽 그림을 제가 선택을 하고 하이퍼 커넥티드 단어가 좀 중심에 오는 사실 삼각구도로 만들고 싶었는데 몇 번 실패를 해서 제가 나중에 포기하고 이 만들어진 이미지 내에서 키워드를 넣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 제가 하이드리브 커넥트를 잘못 넣었더라고요. 어쨌든 간 생각보다 뭐 제가 만약에 PPT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지적으로 참고할 수 있고 제가 말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의 이미지가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달리해서 만들어줬습니다.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지난번에 시작했었을 때는 어떤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내가 이 챗GPT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던졌던 주제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듬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챗GPT가 생각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, 이번 주에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군요. 저도 이제 나 찾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게 업무랑 관련된 게 아니니까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취미에는 이게 추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도 업무랑 연계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해 봤는데, 또 같은, 고충을 느끼셨다니 되게 긍정상연히 느껴집니다.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? 사실은 저 하나 질문 더 있어서. 네,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AI가 많이 도입됐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걸 활용해서 컨텐츠나 쇼츠도 많이 만들어 보고 그런데, 저 AI 보면 이제 사람의 색이 좀 잘 안 보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AI 툴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뭐 이런 혹시 경향이 있는지 그렇진 않은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. 우선 조금 방향들이 다양한
다양하기는 하지만서도 일단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어떤 AI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있고 내지는 아예 AI 3D 모델링으로 VTu버들이 요즘 한창 인기거든요. 그러니까 VTu버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던 웹 3D 모델링 내지는 인플루언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AI의 캐릭터가 나오는 존재. 근데 사실 VTuber라는 것도 일종의 3D 모델링으로 캐릭터를 화면에서 보여지는 2D 캐릭터지만 그 안에 실제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성은 사실 많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. 저도 AI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, 아마 AI 때문에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공장형처럼 오히려 더 만들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사람이라는 거는 또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거를 굉장히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되게 귀찮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갔거든. 나의 진정한 목소리, 내지는 내가 정말 촬영한 영상이라는 게 좀 두 가지 분야로 좀 극단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어요. 저만 해도 AI가 만든 컨텐츠가 좀 지겨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어떤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목소리, 그 사람의 삶의 태도, 그리고 보이스, 행동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쫓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 의견을 같이 하게 되네요. 거의 특강에 준하는 이렇게 사례 발표랑 질의응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네, 소장님한테 감사합니다.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.